소년 삼국지 제63화 그림자 속의 음모. 어둠이 드리운 허도의 밤은 늘 그랬듯 고요했지만 그 고요함 속에는 날카로운 비수 같은 긴장감이 감돌았다. 지난 흥룡곡 전투에서 유비군의 계략에 빠져 막대한 피해를 입고 허도로 겨우 퇴각한 조조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다. 그는 병사들의 사기가 바닥에 떨어지고 전열이 흐트러진 것을 아는지 모르는지 오직 유비와 제갈량에 대한 복수심에만 불타고 있었다. 제갈량, 유비, 감히 나를 농락하다니 이 치욕을 반드시 갚아주겠다. 조조는 불타는 막사자네를 바라보며 맹세했다. 흥룡곡에서의 패배는 그의 군사적 명성에 씻을 수 없는 오점을 남겼다. 그는 더 이상 전공법으로는 유비군을 상대하기 어렵다는 것을 깨달았고 그의 머릿속에는 오직 음모와 계략으로 상대를 무너뜨릴 생각뿐이었다. 조조는 잠시 후퇴하여 전열을 재정비하는 듯 보였지만 그의 진정한 의도는 허도에서부터 유비를 제거하는 데 있었다. 그 시각 허도로 돌아온 유비와 그의 동료들은 흥룡곡에서의 승리로 일시적인 안정을 찾은 듯 보였다. 병사들의 사기는 충천했고 백성들 또한 유비군의 귀환에 환영의 박수를 보냈다. 그러나 깊은 수심에 잠긴 유비의 얼굴은 곧 다가올 폭풍을 예고하는 듯했다. 그는 허도에 드리워진 조조의 그림자가 쉬이 거치지 않을 것임을 예감하고 있었다. 승상패하의 안위는 걱정 마십시오. 저희가 지키는 한 누구도 폐하를 해할 수 없습니다. 관우가 붉은 얼굴에 굳은 결의를 담아 말했다. 그의 뒤에는 장비가 커다란 눈을 부라리며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유비의 시선은 궁궐 너머 어둠 속으로 향해 있었다. 그는 조조가 단순히 황제를 옹립하는 것을 넘어 그 권력을 이용해 천하를 손에 넣으려 할 것임을 직감하고 있었다. 폐하의 안위는 걱정 없지만 허도의 미래가 걱정이요. 유비의 낮은 목소리에 관우와 장비는 고개를 갸웃거렸다. 조조의 세력은 막강했지만 그들은 아직 조조의 야심을 온전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유비는 조조가 헌재를 꼭두각시로 삼아 자신의 권력을 강화하고 이를 발판 삼아 천하를 장악할 계획을 착착 진행할 것임을 예측했다. 조조의 야심, 허도를 삼키다. 그 시각 승상의 거처에서는 늦은 밤까지 등불이 꺼지지 않았다. 조조는 휘하의 책사들과 장수들을 불러 모아 은밀한 회의를 이어가고 있었다. 흥룡곡에서의 패배로 인해 그의 야심이 꺾이기는커녕 오히려 더욱 거세진 듯했다. 그는 이제 군사적인 승리보다는 정치적인 권모술수에 집중하려 했다. 테이블 위에는 허도와 그 주변 지역의 지도가 펼쳐져 있었고 조조의 손가락은 지도 위를 미끄러지듯 움직였다. 유비 그는 결국 내게 위협이 될 것이다. 제갈량이라는 책사까지 얻었으니 이제 더 이상 군사력만으로는 상대를 제압하기 어렵다. 조조의 목소리에는 냉기가 서려 있었다. 그의 눈은 마치 굶주린 맹수처럼 번뜩였다. 옆에 있던 순욱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승상 유비는 명망이 높고 덕망 있는 인물입니다. 그를 함부로 대하는 것은 민심을 잃을 수 있습니다. 또한 폐하께서는 유비를 총애하시니 폐하의 눈밖에 나는 일은 피해야 합니다. 민심, 이 천하에서 민심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힘이다. 힘이 있으면 민심은 저절로 따라오게 되어 있다.
그리고 헌제는 이제 더 이상 황제가 아니다. 그는 허수아비일 뿐. 조조는 순욱의 말을 일축했다. 그의 머릿속에는 오직 천하통일이라는 하나의 목표만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는 유비를 제거할 방법을 모색하고 있었다. 유비의 존재는 그에게 있어서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과 같았다. 전국이 조조의 뜻을 받들어 말했다. 승상의 말씀이 옳습니다. 폐하께서는 이제 승상의 뜻에 따라 움직이셔야 합니다. 천자의 위엄은 승상께서 대행하시는 것이 마땅합니다. 조조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그는 헌제를 꼭두각시로 삼아 자신의 권력을 강화하고 이를 발판 삼아 천하를 장악할 계획을 착착 진행하고 있었다. 문제는 유비였다. 유비는 헌제를 진정으로 돕고자 했고 조조의 야심을 경계하고 있었다. 며칠 뒤 조조는 헌제를 알혀냈다. 헌제는 병색이 완연한 얼굴로 조조를 맞았다. 황궁은 조조의 병사들로 삼엄하게 경비되고 있었고 헌제는 이미 조조의 소나기에 놓여있는 꼭두각시에 불과했다. 조조는 겉으로는 공손한 태도를 취했지만 그의 눈빛은 헌제를 꿰뚫어 보는 듯했다. 폐하, 소신은 폐하의 안위를 위해 밤낮으로 애쓰고 있습니다. 하오유정은 곧 폐하의 안정입니다. 흥룡곡에서의 유비군 활약은 눈부셨으나 진정한 천하의 안녕은 역시 폐하의 뜻을 받드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조조의 말에 헌제는 애써 미소를 지었다. 그는 조조의 속내를 모르지 않았다. 그러나 황실의 권위는 이미 땅에 떨어졌고 헌제는 조조에게 저항할 힘이 없었다. 다만 조조가 유비군을 언급하며 자신의 안위를 걱정하는 듯한 말투에 헌제는 미세한 희망을 품었다. 승상의 노고의 짐은 항상 감사하오. 부디 이 혼란한 시국을 잘 헤쳐나가 주시오. 특히 현덕공과 같은 충신들을 잘 아우르어 천하를 안정시켜 주기를 바라오. 헤이 헌제의 말은 흡사 애원과도 같았다. 조조는 속으로 비웃음을 흘리며 고개를 숙였다. 성은이 만극하옵니다. 폐하. 소씨는 폐하의 뜻을 받들어 충실히 임무를 수행할 것입니다. 조조는 아련을 마치고 나오면서 유비에게 미소를 보냈다. 그 미소는 친근해 보였지만 유비는 그 속에 숨겨진 칼날을 느꼈다. 현덕공 늦었지만 허도로 돌아오신 것을 환영하오. 흥룡곡에서의 활약은 참으로 대단했소. 이제 우리 함께 힘을 합쳐 황실을 안정시켜야 하지 않겠소? 조조의 말에 유비는 예의를 갖춰 답했다. 승상의 깊은 뜻을 어찌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유비는 언제나 황실의 안정을 최우선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승상께서 먼저 천하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힘쓰시는 것을 감히 제가 어찌 거스를 수 있겠습니까? 두 사람의 대화는 겉으로는 평화로웠지만 그들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전선이 형성되어 있었다. 조조는 유비를 자신의 수하로 편입시키려 했고 유비는 조조의 야심에 맞서 황실을 지키려 했다. 유비의 고뇌와 조조의 시험. 그날 밤 유비는 관우와 장비를 불러 모아 밤늦도록 이야기를 나눴다. 흥룡곡에서의 승리는 분명 기뻤지만 허도에 입성한 후 마주한 조조의 거대한 그림자는 유비의 마음을 무겁게 짓눌렀다. 조승상은 겉과 속이 다른 인물이요. 흥룡곡에서의 패배는 오히려 그의 야심을 더욱 키운 듯하오. 그는 헌제를 앞세워 천하를 손에 넣으려 할 것이요.
유비의 말에 관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예, 형님 말씀이 옳습니다. 그의 눈빛에서 저는 권력에 대한 맹렬한 야심을 보았습니다. 어찌 보면 흥룡곡의 패배는 조조에게는 작은 상처일 뿐 큰 뜻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과정으로 여기는 듯합니다. 장비가 불같이 외쳤다. 그렇다면 우리가 조조의 야심을 막아야 합니다. 당장 그의 목을 베어 황씨를 구원해야 합니다. 형님, 어찌 저런 간사한 자의 칼날 아래서 목숨을 부지하려 하십니까? 유비는 고개를 저었다. 때가 아니오. 조승상의 세력은 너무나 막강하고 우리는 아직 기반이 약하오. 흥룡곡에서의 승리는 일시적인 것일 뿐 성급하게 움직이면 오히려 화를 당할 뿐이오. 조조는 흥룡곡의 치욕을 반드시 갚으려 할 것이니 우리는 조심 또 조심해야 한다. 유비는 조조의 세력을 견제하면서도 직접적인 충돌을 피할 방법을 모색했다. 그는 헌재의 권위를 회복하고 다른 제후들의 지지를 얻어 조조를 압박할 계획을 세웠다. 하지만 그 모든 계획은 조조의 감시 아래에서 은밀하게 진행되어야 했다. 조조 역시 유비를 주시하고 있었다. 그는 유비를 자신의 세력권 안에 두기 위해 여러 가지 제안을 했다. 유비를 중요한 직책에 임명하고 후한 대접을 하며 환심을 사려 했다. 그러나 유비는 조조의 의도를 꿰뚫어 보고 있었다. 흥룡곡에서의 패배가 조조로 하여금 더욱 교활한 술수를 부리게 만들었음을 유비는 잘 알고 있었다. 어느 날 조조는 유비를 자신의 저택으로 초대했다. 화려하게 꾸며진 연회장에는 여러 명사들이 모여 있었다. 술잔이 오가고 흥겨운 음악이 울려 퍼졌지만 유비는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다. 그는 조조가 자신을 시험하려 한다는 것을 직감했다. 조조는 술에 취한 듯 껄껄 웃으며 유비에게 말했다. 현덕공, 이 천하의 영웅은 오직 나와 현덕공뿐이라고 생각하오. 다른 이들은 모두 보잘것없는 존재일 뿐. 지난 흥룡곡에서 현덕공과 제갈량의 재주는 가히 신출귀몰했소. 그런 재주를 지닌 이가 어찌 천하의 영웅이 아닐 수 있겠소. 조조의 도발적인 말에 유비는 순간 당황했지만 이내 침착함을 유지하며 미소 지었다. 승상의 과찬이십니다. 유비는 미천한 자로 어찌 승상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겠습니까? 흥룡곡에서의 승리는 오직 제갈량의 지혜 덕분이었을 뿐 저의 보잘것없는 능력으로는 감히 승상께 대적할 수 없습니다. 유비는 자신을 낮추며 조조의 경계를 늦추려 했다. 조조는 유비의 겸손한 태도에 만족한 듯 보였지만 그의 눈빛은 여전히 유비를 꿰뚫어 보고 있었다. 이 대화는 훗날 영웅의 논이라 불리게 될 그 시작이었다. 연회가 끝나고 유비는 숙소로 돌아왔다. 그의 얼굴에는 피로와 함께 복잡한 심경이 엿보였다. 형님, 조조가 형님을 떠보는 듯합니다. 영웅이라 칭하며 형님의 속내를 헤아리려 합니다. 관우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말했다. 그렇다. 그는 나의 속내를 파악하려 할 것이다. 조심해야 한다. 그의 음모는 이제 시작일 뿐이다. 흥룡곡에서의 패배는 오히려 그를 더욱 교활하게 만들었으니 유비는 자신의 운명과 황실의 운명이 조조의 손에 달려 있음을 깨달았다. 그는 조조의 그림자 속에서 헌재를 지키고 무너져가는 한나라를 다시 일으킬 방법을 찾아야 했다. 허도의 밤은 깊어지고
유비는 잠 못 이루고 생각에 잠겼다. 그의 마음속에는 조조의 야심과 자신의 책무가 거대한 그림자처럼 드리워져 있었다. 아직 드러나지 않은 음모가 허도 곳곳에 숨어 있었고 유비는 그 음모의 실체를 파헤치고 맞서 싸워야 했다. 소년 삼국지의 영웅들은 이제 새로운 시련의 문턱에 서 있었다. 그들은 과연 조조의 거대한 그림자를 걷어내고 한나라의 빛을 되찾을 수 있을까? 허도의 밤은 그 답을 알지 못했다. 구독과 좋아요는 연재에 큰 힘이 됩니다. 다음 화도 기대해 주세요.